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예상된 하락장이었지만 역시나 충격은 컸습니다. 주말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을 시켰고요. 또 국내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양시장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런 장 이겨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부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배트맨 2부 함께 해주시는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위원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장에서 위원님이 멘탈 특히 잡아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이럴 때 버텨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락장을 예상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보실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투매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됐고 3% 이상씩 이제 벌어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까지 벌어졌는데 일단 지금 유럽 증시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장에 대해서도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두셔야 되고 제가 기존에도 계속 상승장에서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승 중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 두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장이 편하실 거고 저점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요. 위원님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금화 전략을 좀 하셨으면 오늘 장도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꼭 오늘이라도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코로나19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주말에 집에만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7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 시장을 강하게 덮쳤습니다. 일단 관련주로는 소비주들이 악세를 보였고 IT나 철강 업종같이 경기에 민감한 관련주들은 역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국채 3년물이나 10년물 금리 역시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늘 3.87% 떨어져서 207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줬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있는 반도체 대형주들 역시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대 하락을 보였고 SK하이닉스 역시 3% 하락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4%
2%가 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63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에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4%대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서 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 증가했고요. 또 비상식량을 구비해 놓는 그런 세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골판지 제조업종이나 물류업종이 좀 많이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동방이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택배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 제조 회사 역시 10% 넘게 급등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식료품이나 택배나 전자결제 업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혜주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역시 식료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소비자들이 식품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오뚜기를 비롯해서 사조대림, CJ시푸드 그리고 신라 SG 등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격상했는데요. 인터넷에는 지금 마트 식료품 코너에 모든 물량들이 다 동인하고 또 라면 같은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공포 때문에 먹을 것부터 챙기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뚜기가 6.25% 상승하면서 종가 5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CJ시푸드나 사조오양은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식료품 다음으로 수혜를 받은 섹터가 바로 전자결제 업종입니다. 이 백화점이나 마트 등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은 지금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렇듯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줄어들고 또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서 전자결제 업종들이 오늘 매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날은 제휴를 맺고 있는 삼성페이가 곧 온라인 결제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매수세가 더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결제 업종 중에서는 다날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9%가량 올라서 종가 3,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 바로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가 있겠죠. 국내를 대표하는 카지노 기업인 강원랜드가 임시 휴장을 발표하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한국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비행기의 하늘길도 끊겼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항공 운영을 모두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또 전 세계 7개국이 한국인을 아예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히려 중국 공항에서 한국민을 특별 검열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 중에 에어부산이 이 전 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임원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또 이 급여의 20%에서 30%가량을 제출하는 그런 노력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이 오늘 3.54% 떨어져서 종가 4,2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하락하는 폭이 매우 컸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 폭도 넓었는데요. 향후 2주 동안은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반등 모멘텀이나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현금 확보하시고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최충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오늘같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장 또 대응 전략 알차게 세워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서 고민 상담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만 해도 이 주변에 이제 결혼식이나 이제 축하해줄 만한 자리에도 선뜻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전화와 문자 지금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은 괜찮은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띄고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장에서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좀 종목 상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저 후성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어요. 8,73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후성 8천억이나 되는 굉장히 견고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긴 한데 또 시장이 시장인지라 오늘같이 빠지는 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하고 궁금하신 것 같은데 후성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후성 일단은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개파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음봉을 띄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에 많이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꺾여서 일단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일단 지지해 주는지 여부 한번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9,000원 자리까지는 10,000원 그 이상까지도 솔직히 가능한 종목인데 일단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한 이제 낙폭이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글로벌적인 악재인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적인 악재인지 기업의 악재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빼려고 터는 자리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글로벌적인 악재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이고 기업의 악재로 인한 낙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횡보를 이어가고 8,000원, 못해도 8,000원짜리 횡보해 주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면 61선 올라오는 8,300원짜리 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추가 매수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후성 아주 자세하게 가격 전략 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같이 장이 같이 밀리면서 종목도 함께 밀릴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지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은 30%요. 36,000원에 30%요?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수입 됐었는데 네.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오늘 좀 밀렸는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랬으면 수익을 조금 파셨었어요? 올라왔을 때? 네,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예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예, 예. 일단 증시나 이런 거 코로나 관련해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예, 예.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4만 원 넘겨줄 이 자리에서 네. 조금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 이 부분이 네. 조금 안타깝고 일단 저보다도 더 안타까우시겠죠. 일단은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은 전고점 정도 한번 부딪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좀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번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반복 안 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자리 오늘 하락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다른 종목처럼 개파락 나온 정도는 아니라 다만 이제 힘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하방세가 있긴 한데 지금 34,500원짜리 정도는 한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도 이탈이 나온다면 내일 모레 자리 한 이틀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31,300원까지도 눌려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조금 눌리거나 좀 크게 열어두시고 31,300원까지 열어두시고 천천히 오면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쭈르륵 따라 올라오는 이 패턴이 계속 보이거든요. 여기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가지고 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매수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빠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떨어지는 거죠. 뭐 종목 자체의 그러니까요. 문제라기보다는. 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무상증자도 받고 어느 정도 네.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물량 소화도 네. 많이 된 과정이고, 다만 이제 상승을 주려고 하는 자리에서 힘을 못 받고 조금 밀려버린 거죠. 시장상 맞물려서.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거는 이 자리에서 여기 십자선 만들고 뭐 둘째 날까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5일선 이탈했으면 일단 던지셨어야 돼. 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네. 네,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추가 매수로 조금 더 대응을 해서 다시 올라올 때 반등장이 오면 그때 이제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네. 이제 뚫고 올라가 줄 거예요. 4만 원짜리는 다음에 갈 때는 4만 원짜리는 돌파를 해주려고 시도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네. 자리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매수 대응해서 조금 끌고 오는 전략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아무래도 오래 갖고 계셨던 만큼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매수 전략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보령제약 좀 보려고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 매수해가지고 네. 지금 중간에 물타기 해가지고 14,700원 가량 됩니다. 50%입니다. 아, 물타기 하셔서 이제 비중이 많아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령제약, 아유, 오늘도 힘을 좀 못 썼는데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령제약 뭐 매출도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고 증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기업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약 관련주들이 조금 잘 못 가고 있죠. 섹터군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잘 못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락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예. 네. 뭐 떨어졌다고 바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네. 예. 일단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자리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양봉 띄워주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예. 네.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세요. 어정쩡한 자리에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생각을 개인 투자자가 하는 생각인지 세력이 하는 생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자리 속아서 이제 당하시지 않을 건데 일단은 지금 뭐 하락이 많이 발생이 됐고 차트를 만들다가 이제 그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겹치고 이제 하락이 된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는 관망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열어 두셔야 됩니다. 네. 예. 일단 11,400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 두셔야 되고 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뭐 이 자리인데 지금 자리는 일단 횡보, 이 자리 지켜주면서 횡보하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1, 2주로 해결될 건 아니고 이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네, 이렇게 하락이 깊은 만큼 1, 2주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바닥을 잘 다져야 우리가 바닥을 잘 다져야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가 매수를 할 때도 1, 2주 정도, 단순 1, 2주 정도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마르고 이제 집을 지으셔야지.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일단은 13,000원 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좀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에 다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령제약 자세히 봐드렸는데요. 만약에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는 보령제약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물어보기 좀 약간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눈치 안 보시고 다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한번 가볼게요. 문자 상담 도착했다고 합니다. 천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는데 74,3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뭐 천보, 2차 전지 관련주로 잘 갔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또 약간 또 2차 전지가 소외받고 있잖아요. 또 이런 종목은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첨보 관련해서는 그 세력들이 속임 자리에서 주는 그냥 매수 자리에서 자리를 만드는 그 구간에서 들어가신 게 맞고요. 일단은 심리를 말씀드리면 계속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올라가는 데서 계속 보고 계시다가 저점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낙폭이 발생하니까 저점이구나 하고서는 들어가신 건데 그 구간에서 이제 진입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리에서 항상 들어가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하락이 발생을 했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내일이나 모레장에서 빠르게 75,000원 자리를 회복을 해주면은 바로 갈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하락에 대한 갭은 지금 이 공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자리에서 진입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일단 65,000원까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두시되 그냥 계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다음에 저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셔가지고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는 A 플랜이고 B 플랜에 이제 75,000원까지 회복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바로 담지 마시고 조금 1, 2주 정도 흘러가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8만 원 정도까지 일단 오면 한번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요 2가지 시나리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타기도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신규 매수가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첨보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지금인가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를 할 때도 좀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물산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1만 8천 원에 100%. 11만 8천 원에 100%요? 예, 예.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락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좀 괜찮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죠? 갑자기. 예. 대응하기도 좀 어렵게.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또 100%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매수를 혹시 언제 하셨어요, 매수를?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요? 예. 비중을 근데 너무 많이 담으셨네, 한 번에. 그렇게 터질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는 이게 습관인데요. 분할 매수 안 하시는 것도 습관이에요. 너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번에 사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예. 네. 그건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왜냐면은 물론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편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비중이 100%가 담겨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러면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 한번 60일선 지지받고 있는데 지금 꼬리 달고 음봉이 떠 있거든요. 일단 예.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60일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자리를 또 이탈이 나온다면 또 121선까지 열어둬야 돼요. 예. 네.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시고 61선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가 다 담겨 있으니까. 만약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100%에서 뭐 30% 정도 덜어내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중장기라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이거 뭐 제가 손해 보고는 안 팔거든요. 웬만하면. 손에 이미 보신 거고요. 네. 예. 아니 뭐 중장기로 뭐 가야죠. 물렸으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중장기랑 윗부분에서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네. 일단은 뭐 지금은 뭐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삼성물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터치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나이 드신 개인 투자자분들 간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전문가는 이런 종목을 잘 손대진 않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0%를 들어갔다고 하셔서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에는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예, UTI요. 네. 저번에 그 반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아, 네.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네, 19,000원에 15%요. 아, 19,000원에 15%? 네. 아, 이게 좀 떨어질 때 빨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못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종목 저번에 문의하셨었나요? 맞아, 저예요, 그쵸? 선생님. 차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덜어내시지 그랬어요. 예? 그때 한번 덜어내시지 어느 정도 왔을 그 때. 덜어낸 데가 못 덜어냈어요, 제가 글쎄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어떡해요? 일단은 뭐 지금 하락이 발생했으니까 네. 뭐 일어난 건 어찌할 수 없고 일단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선 그어드린 이 자리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게 보이거든요. 네. 뭐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때 좀 흐름이 답답하다 이러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일단은 그래서 그 대응을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지금 자리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일단 조금은 한 1, 2주 정도는 지켜보시고 좀 빠르게 한 18,000원 정도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 선 그어드린 이 윗부분 있죠. 네. 16,600원인데 여기 자리만 어느 정도 좀 양봉의 모습으로 네.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 네. 뭐 저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거니까 더 보셔도 괜찮은데 일단 지금은 차트가 일시적으로 단기 낙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네.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거정에 올라오면 매도해야 돼요, 선생님? 또 안 하실 거잖아요. 못해요, 무서워. 저기 그냥 원금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원금까지 저번에 왔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서 샀잖아요. 지금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6,600원 말씀드렸죠. 네. 여기 자리 한번 오면은 그냥 매수가 기다리지 마시고 네. 16,600원 회복하는 양봉 자리 하나 나오고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올라가죠. 양봉 네. 나오고 한번 튀고 땅땅 이렇게 치죠. 네. 이 패턴이 나오면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한번 하세요. 양봉 나오면 바로 사지 마시고 옆자리 한번 보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셨다가 네. 추가 매수하면은 평단가 좀 낮춰지죠. 네. 네, 그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18,000원, 2만 원 정도 보시고 그때는 좀 파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예, 그리고 18,000원도 오고 그 조금 더 놔두면 또 2만 원권도 올 수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님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손절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UTI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진짜 욕심내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큰 손실은 안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할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네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2,900원에 40% 정도요. 한 83,000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예. 하셨고, 예. 40% 정도 들고 계신 거죠? 예.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최근에요. 시진핑이 방한한다 그래서 그 이슈를 기대를 노리고 들어가셨군요. 예. 그 과거에도 조금 공략을 하셨던 종목이에요? 예. 과거에도 재미를 한번 봤었는데 이게 9만 원까지는 찍고 내려오길래 네. 예, 이번에도 시진핑 오니까 이번엔 9만 원 넘을 줄 알고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이래나 저래나 코로나가 문제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고 뭐 종목 자체도 차트 흐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진핑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3, 4월까지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3, 4월까지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3, 4월까지는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게 이미 힌트로 들어가 있죠. 알고 계시는 거죠. 3, 4월까지는 흔들 수 있다. 낙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비중을 너무 많이 조금 담으셨어요. 낙폭이 발생할 수 있는데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쉬운 거고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발생을 했지만 어느 정도 여기 계속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121선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 지지받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뭐 바로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기보다는 단기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1, 2주 정도 오늘 내일 정도 흐름을 보시고 뭐 8만 원짜리 바로 회복을 해주면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 뭐 힘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지금 뭐 내일이나 모레 자리 정도 한번 보시고 매수가를 평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 타는 게 유효하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하시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 흐름 보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121선을 지지해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지선은 얼마 정도로? 일단 121선이 지금 75,890원짜리거든요. 75,9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 오늘 저점 자리 정도 한번 지지해주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로 계속 작용을 했고 매물로 상승할 땐 매물로 작용하지만 하락 중엔 지지선으로 작용하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면은 낙폭이 발생할 건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주가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하시고 뭐 바로 추가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비중도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호흡을 좀 큰 호흡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코로나 종목 자체의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인기리에 이제 방영이 됐던 사랑의 불시착 위원님 혹시 보셨나요, 그 드라마? 맞습니다.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본 친구들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누구나 아는 이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 들어와 있네요. 바이넥스 가지고 있습니다. 8,600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으시네요. 55% 담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바이넥스 이걸 최근에 사신 건지 아니면 오래도록 들고 계셨던 건지 그걸 여쭤볼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한데 바이넥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빠르게 이 122평선 자리 7,780원짜리인데 이 자리 회복하는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낙폭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종목이에요, 사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 비해서 그렇게 개파락이 발생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소 등락이 발생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횡보 여부 확인하시고 8,000원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바이넥스 대응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죠. 문자 종목 중에요. 힘스 가지고 있습니다. 23,600원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9%가 넘게 지금 개별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위원님. 이런 경우도 또 멘탈이 흔들릴 것 같은데 힘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기압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글로벌적인 이슈로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다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지금 자리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고, 지금 자리가 여기서 이제 매물대로 작용하고 지지대로 작용했던 자리이며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쓰란 종목 자체는 제가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매매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힘쓰란 종목은 한번 이 V자 반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기대감을 너무 가지시진 마시더라도 일단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일단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22,000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되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중이 많지 않은 거는 좀 좋게 보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이 지금 자리가 저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22,000원 정도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튀어 오르면은 바로 매수 자리는 될 거거든요. 일단 그 구간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오늘 다 못 받아들인 상담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위원님께서 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유명해요. 거의 막 웃음 이모티콘이 난무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투자 팁 강의 시간이죠. 위원님, 저번 주에 좀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팁들 오늘은 좀 말씀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락장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좀 적용을 할 만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내용을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장이 하락을 많이 했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을 좀 바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에드세이코타 매매 규칙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손절은 신속히 하라, 이익은 최대화하라, 작게 매매하라, 의심의 여지 없이 규칙을 따라라, 규칙을 어겨야 할 때를 알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위험을 부담하고 의미 있는 만큼만 위험에 베팅하라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할 때는 항상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손절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빨리 토스에서 손실을 딴 놈한테 떠넘겨야지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팝송 같습니다. 굉장히 뭐 되게 손절을 한다고 되게 어두컴컴하고 이러한 노래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드세이 코타 손절 노래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손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외국인은 제가 오늘 하락장을 보면서 뭐 기존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떠오른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스스로 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신 시간인데 기관은 외국인은 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져드린 거는 손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관은 외국인은 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져드린 이유는 기관, 외국인도 손절을 한다는 겁니다. 하락장이 돼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기관들이 팔고 나간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 사람들은 다 수익권에서 던지고 나가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도 손절을 하는 거예요. 몇 천억씩 손절을 합니다. 하다못해 기관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이 장에서 개인들이 안 팔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판다는 건 뭔가 더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역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관도 외국인도 손절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하락이 더 발생할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손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경험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회복되는 것보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훨씬 수익률 회복이 그러니까 전체 계좌로 이해하셔야지 종목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이 10%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전체 계좌에서는 뭐 10%에서 10%가 마이너스면 실질적으로 뭐 1%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종목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나의 계좌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계좌를 한번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는 나의 계좌를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정보, 뭐 종목 진단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뭐 종목 한두 종목만 보면 이분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계좌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뭐 장이 종료된 후에라도 계좌를 보시고 섹터군 뭐 종목들이 다 다르더라도 기가 막히게 이 차트가 꺾여 있는 거 마이너스가 난 거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차트가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금일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 나의 종목이 몇 개나 있는가 제가 오늘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전장에서 오후장에서 일단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군들 뭐 마스크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걸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흐름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9개의 섹터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8개 그리고 한 가지는 자리가 아직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다른 섹터군들을 보고 있었고 8개 중에 9개 중에 8개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 답을 하셨을 텐데 일단 이러한 흐름들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데가와 타카시라고 이제 이름이 있는데 BNF라고 많이 불립니다. 왜 BNF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이 매매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군 내에 뭐 호재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할 때 그러한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그런 종목을 매수한다, 뭐 순환 매매를 한다는 거죠. 뭐 대장을 못 잡더라도 대장 그 후발주자를 잡겠다. 둘째는 뭐 이격도를 활용한 뭐 1박 2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하루를 더 넘겨주는 그러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내가 예상에 대해서 오늘 들어갔는데 손절을 안 한다는 겁니다. 3%, 5%에서 손절을 못해서 10%, 20%까지 버티고 난 중장기로 가겠어 라고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전략을. 일단은 이 사람은 1978년생으로 22세에 이제 전업 투자를 했고, 이렇게만 매매를 해서 20년 만에 400억엔, 4천억 정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운용 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멘탈 관리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내가 시드가 적으면, 시드가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내가 돈이 적어서 지금 벌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운용 금액이 커지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운용 금액이 커지면 매수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까다롭다, 뭐 슬리피지 효과라고 하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대적으로 돈을 버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을 읽으셔야 되고, 그러한 거에서 이제 매매 기술이 아니라,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강한 멘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다른 날과 다르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뭐 마음을 어느 정도 강하게 먹으시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멘탈에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멘탈에, 운용 금액이 커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굴릴 때랑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100억을 굴릴 때랑 이 마이너스 폭 자체가,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11억을 마이너스 난 적도 있대요. 네. 그럼에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1억 마이너스가 났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상승장에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하락장에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그러니까 보통 상승장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저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지금 추세가 어떤 흐름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항상 하시는데, 하락장에서는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락장이 올 거라고 제가 계속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고, 뭐 개별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하락장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오늘 같은 날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현금 확보도 제3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는 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뭐 이런 종목들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하락장이라고 계좌가 떨어지는 거 봐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다음 플랜, 항상 다음 플랜이 예정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을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지금 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나의 원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금을 복구, 우리가 주식할 때 첫 마음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할 때 처음 입성할 때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 뭐 조금 뭐 가족들에게 뭐 밥을 사주고 내 생활이 조금 편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큰 돈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고 조금 급하시지 않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러한 하락장이 오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현금이 확보되어 계신 분이겠죠. 일단은 오늘 하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좀 마인드나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장 아무리 예상을 했어도요, 충격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던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무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만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하락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부까지 계속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